김일성의 친동생이자 김정일의 숙부, 북한 제2인자로서 김일성의 다음가는 권력 실세였던 김영주가 어느 날 자강도로 추방당하게 되는데 그를 숙청시킨 인물은 바로 조카 김정일. 아버지 김일성 다음으로 북한의 1인자가 되기 위해 김영주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유일 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제목만 바꿔치기해 아버지 김일성의 생일 선물로 바친다. 그러나 이것은 라이벌인 숙부를 제거하기 위한 피해 서막에 불과했을 뿐, 숙부의 비리와 문란한 여자관계를 아버지에게 고발하며 김영주가 있던 조직 지도부 부장 자리까지 빼앗게 된다. 조카 김정일과 치열한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김영주는 신경성 부조화증이라는 치명적인 병까지 얻었지만, 그럼에도 조카 김정일은 노쇠한 숙부 김영주와 그의 가족들을 모두 고립무원인 자강도로 추방시켜버렸다. 충격 북한 폐륜 사건. 왕이 되기 위해 숙부를 숙청시킨 김정일. 이 폐륜 사건은 과연 진실일까? 다 진짜 같아. 제 생각은 이게 거짓인 게, 김영주가 그 이제 후계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스스로 가족 데리고 간 것 같아요. 스스로 갔다고요? 그리고 숙청당하기 전에 자강도로? 미리 자기가 빠져. 안전을 위해서 자기가. 막 거기 가서 막 농사 짓고 이게 아니라 펜션 좋은 데 잡아가지고. 그렇지. 멋지게 사는 거지. 한 거죠, 전원생활. 그러니까 내가 쫓겨나기 권력 전에. 욕심만 버려주면 조선시대 보면 그냥 나 왕권에 용심 없다. 그럼 돌아다니잖아. 네, 풍악을 울려라고 막 그냥 전국을 돌아다니잖아요. 난 신나게 다닐 것 같아. 그런 느낌도 좀 있죠. 김정일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작은아버지인 김영주를 숙청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유미 씨. 반역자 돼가지고 숙청을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소문으로 들었거든요. 반역자라고 들었다. 자, 또. 근데 뭐 이제 김영주가 이제 김일성이 그러니까 정치를 운영할 때 굉장히 좋은 보조 역할을 했대. 그 옆에서 조력자 역할을 했었는데, 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나중에 혹시 김일성이가 죽으면 그 뒤를 동생이 잠깐 이을 수도 있겠다 이런 추측을 했지만, 그걸 공개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게, 사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거의 신격화로 우상화하기 때문에 누가 감히 이 최고의 지도자 김일성이 살아있는데 감히 후계자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반동행위거든요. 이거를 뭐 공론화하고 이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숙청 사실은 못 들어봤어요. 그건 완전 거짓말인 것 같아요. 왜? 왜냐하면 후계자 자리에 오를 것 같으면 전 국민이 김영주를 알아야 되고 그 위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국민들한테 알리고. 근데 김영주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교과서에서 김일성의 가족이라는 것밖에는 뭔가 배워준 게 없어요, 우리한테. 그냥 그 김일성이가 김정일을 내세우고 싶은데 이런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살짝 걸림돌이 될 거니까 너 잠깐 내려갔다 있어라 해가지고,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올라갈 때쯤에는 다시 올라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내려가 있다가 이제 김정일이 올라간 다음에 올라오라 해서 그냥 올라온 정도지, 뭐 이 사람을 크게 생각하고 뭐 완전 위협적으로 생각하고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진실 판정단 네 분. 진실이다 아니면 거짓이다. 하나, 둘, 셋. 진진거거. 김주성 씨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김정선생. 제가 볼 때는 그 햄릿을 연상시키면 되죠. 삼촌이 권력을 잡았잖아요. 김영주 자체가 이제 저런 뭐 이게 조직부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김정일이 제가 꼭 듣기에도 꼭대기에서 좀 노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일하게 김정일에게 호통을 치는 사람은 김영주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 호랑이 같은 분이래요. 이런 인물이 김영주의 캐릭터거든요. 근데 결국 그래서 자기 형을 도와서 하다가 당연히 김정일이라서는 자기가 직접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김정일의 우회 작전이 시작된 겁니다.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또 백두혈통 영감쟁이들을 또 수신 거죠. 그리고 그 자강도라는 지역이 저런 뭐 천박하고 좀 약간 그 산이 많은 곳이에요. 여기서 군수공업지대인데 강계 쪽에 가면 또 엄청 그 풍치 수려한 곳이 있어요. 네, 그 장자산이라는 것도 있고, 근데 강계는 거기에 또 패밀리들의 그런 그 갑들이 있거든요. 휴양소라고. 좋은 데 있죠. 그러니까 그런 데 내려가는 거죠. 합의 본 거지 이제. 근데 숙청을 좋은 데로 갔다. 네, 저도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영주 자체는 항일 투쟁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당시에 김일성의 권력을 가장 쥐게 사람들은 항일 투사들이에요. 그치. 이런 시기에서 김영주가 항일 투사들을 되게 무시했어요.
당시 항일 투사들한테 밑보인 것이 가장 셌던 사람이 김영주예요. 그게 누구라고 할지라도 김영주 앞에서 꼼짝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영주를 밀쳐내고 새로운 후계자를 누굴 세울까 해서 생각해낸 게 김정일이고 김정일도 여기서 그래 내가 이 백을 뒤밀고 김영주를 내쳐야 되겠구나. 네. 이 생각을 한 거죠. 결국 그래서 아버지 친구들인 항일 투사를 앞세워서 그 권력을 뺏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유배 보낸 거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진실이다 하는 분들. 자, 하지만 만만치 않은 부분입니다. 저 두 분이 의견을 합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은 저 두 분이 남북 통일이 된 적이 거의 없는데. 그래! 저 둘이 합하면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신원효과 있어요. 자,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용준은 김일성의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닙니까? 피부치 아닙니까? 친동생. 북한 권력의 핵심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70년대까지 거의 김일성이는 군림만 하고 밑에 모든 통치는 김용주가 한다고 할 정도로 그 파워가 셌던 겁니다, 이것이. 저희 장군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 병영 같은 데 와가지고 군인들 이렇게 그 식사 이런 거 반찬 같은 거 놓고 보고 야 이거 먹고 네가 애들 보고 쌈 하나 그러겠냐 하고 그냥 그 식판을 장군 이 얼굴에다가 네가 다 처먹으라면서 또 김정일에게 후계자를 이제 넘겨주려고 하니까 가장 위험한 것이 김영주예요. 이거는 김정일을 뭐 조카 애 취급하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서 모든 그 범죄 행위죠. 비리, 그 여성 편력, 권력 남용, 특히 이제 김영주가 이제 가장 크게 얻어맞은 것이 그 책창이 뭐 이런 반당 반영론 분자들하고도 상당히 가까운 관계였어요. 이것이.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가지고 철칙을 준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형이니까 야, 형 이게 뭐야? 하고 아래 사람들도 불불 떠는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이 김영주를 보냈다? 그렇죠. 하지만 김정일이 그런 건 아니다. 김정일이가 그렇게 뭐 숙청하고 한 건 아니다 이거죠. 강명도 교수님. 김영주가 표면에 딱 나타나는 게 7.4남북공동성명 대표가 바로 김영주입니다. 7.4남북공동성명 다 했어요, 70년대. 이유락? 네, 이유락이 하고 여기 대표로 갔을 때 북한 측 대표는 당중앙인의 조직비서니까 김영주였어요. 회담을 이유락이 하고 김영주하고 합니다. 마지막에 김일성이 만나죠. 그래서 김영주가 상당히 표면에 떠가지고 많이 이때 김영주가 이렇게 위력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김정일이는 실제 김성종합대학을 졸업해가지고 68년도에 선전부 지도원으로 시작합니다. 선전부 용화예술가 지도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정일이를 지지한다고 아니라 조직비서가 되니까 이제 했는데 이 조직비서 자리를 김영주가 하고 있었는데 그냥 야, 너 그만두고 너 비리 캐가지고 너 가라 하면 김일성 집안의 누가 됩니다. 어쩜이 돼요. 비리를 캐가지고 쫓아버린 게 아니고 몸이 아프니까 너 가서 치료하라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저 시중호 정부요양소 가서 통천에 있는 시중호 요양소 가서 치료를 받아 그 사람이 신부전증 알아서 얼굴이 부었잖아요. 그동안 조직부 부부장으로 있던 김정일이한테 조직비서를 맡기는 거죠. 그리고 6개월 있다가 휴양소에 서 올라왔다니까 자기 자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부총리를 시키려고 했어요. 부총리. 그때는 주석직이 아니고 부총리제로 바뀌었으니까 부총리직을 주니까 안 하겠다고 해고 너희끼리 다 처먹으라고 열받아가지고 자기가 관계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은 한 명도 안 데려가요. 왜요? 그리고 특강에 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일반 집에 있었어요. 속탄 떼는 집에서 20년 동안을 삽니다. 악질해요, 이 사람도. 김정일이가 92년도에 김영주를 올려옵니다. 아버지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내려가가지고 그 김영주를 설득시켜가지고 삼촌이 올라와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해가지고 부주석으로 계시잖아요. 부주석으로. 있었어? 군면도 최고위원 대의원도 됐습니다. 최고위원 대의원. 지금 현재?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김정은보다 오래 살 수도 있어요.